최진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축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새 나라, 새 진짜 시대, 진짜 너무 대한민국. 기뻐요. 왜 박수를 지금? 박수 한번 치세요. 이렇게 다시 치고 있어. 박수 좀 치세요. 왜 그러세요? 박봉규도 화이팅. 박봉규 신인규 오랜만에. 왜 갑자기 분장을 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요. 아니 내 아니 말은 왜저 분장을 아니 해야죠? 이게 아니고 뭐 얼굴이 그래서 잘 안 하거든요. 예. 어제까지 잘 안 이제 했잖아요. 약간 트러블이 좀 났는데 네. 새 시대가 딱 열리니까 네. 트러블도 이제 쫙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오늘 분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져. 피부도 다 좋아지겠네요. 다 좋아지겠어요. 모공도 좁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더 잘생겨졌어요. 아 그래요? 좀 칠해가지고 오늘은 칠해가지고. 칠했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분장을 해가지고.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도 이제 여의도 앞에서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이제 우시더라고, 우시고. 감동적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과 너무 그동안 힘들었던 그 눈물이 섞여가지고 눈물 콧물 다 보여주시면서 또 춤도 추고 그 뜨거운 현장을 보고 왔는데 자 일단은 뭐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 예상하셨죠? 예상했죠 당연히. 교수님, 뭐 네. 이제 선거 기간이라 뭐 늘 졸인다고 얘기하고 마음 졸인다고 얘기하고 네. 그래도 끝까지 긴장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마음 속으로는 당연히 뭐 당선될 건 거의 확실시 됐고요. 네.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것만 관심이었죠 사실은.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현실이 되니까 좀 믿기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마음 졸이고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딱 결론이 나니까 네. 뭐 이렇게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살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불안불안했거든요. 어떤 또 뭐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출범을 하셨으니까 안심도 되고 이제 새로 펼쳐질 대한민국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올리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상 초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본인이 구상하는 모든 정책들이 실현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할 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고 원하고 또 외쳐왔던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요. 천지개벽 상상 초월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 3년 너무나 힘들었고 또 좁혀보면 6개월 내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선거 유세 그 과정 그 22일 동안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다 이겨냈어요. 변호사님. 아니 뭐 정말 국민들께서 너무 애써 주셨고요. 이번에 네. 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필요성은 어. 아마 국민들께서 다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내란을 진압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이 정권 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때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미완성의 탄핵이어가지고 검찰과 레거시 언론이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사실상 이용을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네. 국민들이 바라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이 탄핵과 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전면에 섰고 네. 국민들이 계엄을 막았고 탄핵도 이끌어냈고 또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결국 국민이 해낸 거거든요. 아니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정확히 그렇죠. 얘기해주세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민이 합니다. 오마이 북. 예, 결국 국민이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시민 주권 기반 이게 우리 헌법 제 1조 2항에 나오는 헌법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헌법 조문이 현실화된 최초의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기대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약속을 해온 대로만 지킨다면 네. 전 성공한 대통령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네. 기득권의 썩은 악취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더 국민들을 원칙과 상식 위에 올려놓고 네. 또 그 위에서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이런 우선순위, 어떠한 그
국정 운영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제가 헌법 66조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조문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요. 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합니다. 우리 대표자를 뽑은 겁니다. 그럼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요. 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왜 마음을 졸였냐? 입법권이 있어도 행정권을 안 그렇죠. 갖고 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나쁜 짓 할 때마다 뭐 이진숙 탄핵시키고 뭐 누구 탄핵시키고 그 권한밖에 없어요. 사실 소극적인 권한인데 이제는 행정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네. 이제는 내란도 진압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닌가. 이제는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래 조마조마했던 마음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고 잠시 뒤에 이제 국회에서 네. 취임 선서가 있습니다. 취임 선서 이 현장도 오마이 TV가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전국 개표율 100%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출구조사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파 3사 네. 공동으로 한 거 51.7% 득표한다라고 딱 예측이 됐는데 51.7은 박근혜 때 51.6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그리고 권영국 0.98%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좀 띄워드렸는데요. 좀 아쉬워요.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고 분노도 조금 일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을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안 된 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웠던 기록도 좀 넘었으면 좋겠다. 51.6%.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최종 득표율은 49.42가 됐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50%를 좀 넘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포인트는 세 가지거든요. 네. 득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네. 40%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준석이 10%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렇네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준석 후보가 예. 8점 몇 퍼센트 나왔잖아요. 10%가 안 됐잖아요. 10%가 안 됐죠. 예. 8.34%. 요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막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야죠. 저는 네. 이렇게 보고 10%안 되기 때문에 선거 비용 보전을 전혀 못 받습니다. 당에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말은 어제 뭐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 엄청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40% 밑으로 내려가면 더 큰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41%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어제 보니까 뭐 인정하고 그러니까 승복한다고 했더니 승복하고 나간다고 그랬더니 막 난리 욕을 하고 뭐 났어요. 난리가 네. 났더라고요. 가지 마라고 그러고 차를 막고 뭐 부정선거라고 뭐 불복하라고 그러고 막 하여간 참, 그래서 미래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미래다. 어제 그런 생각이 미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 50%를 못 된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49.48인가요? 8 얼마인가요? 이것도 대단히 높은 득표예요. 49.42. 사이 정확히. 이것도 상당히 높은 득표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럼요. 득표수로 보면 최대더라고요. 네. 받은 득표수로만 수.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도 박수 받아야 되고 네. 국민적 통합을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란에 대해서 화난 국민들 보수 진영에 있는 일부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잘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뭐 이재명 또 김문수 두 이제 후보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10%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또 심판을 받은 그런 셈이 됐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고, 자 50%가 안 된 부분이 좀 그냥 찜찜하기도 하고 또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제가 또 선거 현장에서 느꼈던 그거는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복기를 할 필요는 복기,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 대전제는 뭐냐면
49.42%도 엄청난 아, 득표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게 박근혜 케이스와 좀 다른 점은 삼자 구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자 구도에서 51%를 넘는다는 음. 게 훨씬 더 구도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드랍을 했더라면은 네. 당연히 51%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쉬운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최초의 목표를 설정했던 게 네. 이재명 후보 50% 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40 넘느냐. 이건 또 넘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 10% 넘느냐. 이거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문수 후보만 예상보다 조금 넘는 걸 했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예상보다는 좀 덜 얻은 거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고칠 건 또 고쳐 나가야 앞으로 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복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 아까 제가 40% 넘겼으니까 뭐 박수도 쳐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박수 쳤는데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닌 게 이제 김문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 김문수 시대. 아 정말 냉정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 김문수 시대가 열렸고 또 예. 당 내에서는 한동훈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친 한동훈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강 2약 시대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3강이라고 하면 친윤, 친한, 그리고 친김문수, 뭐 친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친수계까지 요 3강이 있고 친수계의 대표 주자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어제 끝까지 개표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 모습까지 잘 봤고요. 네. 이 약은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준석 후보 뭐 요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될 것 같아서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해 아마 보수 주도권 싸움 경쟁하면서 네. 더 자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라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뼈 아픈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분이 정치를 오래 했거든요.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가 될 때 바람이 불었는데 네. 그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민심으로 얻었던 표수 득표율이 48%입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얻었던 게 42%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8%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48, 42, 8. 완전 이건 추락한 거 아닙니까? 추락. 네. 득표의 추락. 이준석 요게 이제 추락. 이준석 후보의 성적표가 된 거고 예. 더 뼈 아픈 것은 화성시 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동탄에 이신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네. 5동부터 9동까지가 이제 이준석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 득표율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10에서 12%. 네. 많으면 13%. 그러니까 그 동탄에서도 15% 보정 가능성을 못 얻는 걸로 지금 나와요. 그러면 42%를 얻어가지고 당선은 됐지만 지금 1년 차에 재신임 투표를 지금 받았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네. 이거 완전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뼈아픈 부분은 그럼 그때 이준석 당선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후보 경쟁력만 좋게 양당이 공천만 제대로 했었다면 이준석이 국회에 못 갔을 텐데 이게 후보 반사이익을 얻어서 간 거구나라는 게 동시에 입증된 아주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도 네. 볼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오마이 TV가 정리한 전국 개표 상황, 개표 현황 이걸 보더라도 이게 네. 저희가 표시를 했어요. 카토그램 지도 각 선거구별 셀의 숫자, 그러니까 지방의회, 광역의원 숫자로 인구 비례에 가까운데 여기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보면은 색깔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색깔이 표시가 돼 있어서 이걸 보면 한눈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이 지역이 이제 김문수가 이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벌집같이 생긴 저쪽이 용산하고 이제 강남 그렇습니다. 서초. 용산. 네. 서초, 강남, 과천도 그러네. 네. 송파까지도 아마 과천도- 이겼을 예. 겁니다. 국민의힘이 송파까지. 성남은 왜 그래? 성남. 성남 성남도 분당. 참 안타깝네요. 성남의 분당이 네. 이렇게 0.5% 포인트 차이 뭐 1위를 보이는 그런 수지는 상황이 역시 있었고. 제가 사는 수지는 네. 파란색이죠. 야 수지. 네.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가 깔끔하네요. 예, 강원도 지역이 또 어느 지역이 또 동네, 이렇게 태백, 나왔나. 평창, 삼척, 울진. 이런 것도 한눈에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우스를 위에 올리면 표수 이런 게 다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